307쪽에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를 보실 텐데요. 여기 부동산이 존재할 겁니다. 이건 부동산이고요. 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가 수집 등록 관리 공시가 이루어지겠죠. 이때 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 중에서 권리에 관한 정보들은 어디에 수집 등록 관리 공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들이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이 부동산 표시사항은 뭐가 있죠? 건물과 토지로 나눠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건물의 표시와 토지의 표시로 나눠서 판단을 할 겁니다. 건물의 표시, 토지의 표시. 왜? 부동산은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맞습니까? 이 건물의 표시는 뭐가 있죠? 소재, 대지지번, 그 다음에 건물의 종류, 건물의 구조, 건물의 면적이 있을 겁니다.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등기부에 어디에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표제부에 기록을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는 첫 번째, 권리의 종류와 권리의 내용이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 권리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정보들을 기록하겠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을구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 임차권, 그리고 저당권, 이러한 권리들이 갑구와 을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등기부 갑구에 기록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분 같은 것들이 기록이 될 겁니다. 소유권의 지분 같은 것이 갑구에 기록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은 용익물권이죠. 맞습니까? 등기부 을구에 존속기간이나 또는 치료, 차임, 전세금 이런 것들이 을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저당권 같은 경우 채권액 또는 이자, 이율 이런 것들이 을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네, 이러한 정보들이 갑구, 을구에 기록이 될 거예요. 또한 여기 권리자가 기록이 되겠죠. 권리자가. 맞습니까? 이 권리자에 관한 정보도 기록이 될 겁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같은 정보들이 기록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등기명인의 표시사항이라고 부릅니다. 등기명인의 표시사항. 그래서 이 권리자를 등기명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권리자를 등기명인이라고 부르고 이 권리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등기명인의 표시사항 이렇게 부를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들이 이 등기부에 기록이 될 때 정확하게 기록이 돼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정확하게 기록이 돼야 될 겁니다. 왜? 등기부는 공시장부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 정보에 변화가 나타난다면 이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정보에 변화가 나타난다면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과 이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중에 불일치되었다고 해서 후발적 불일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의 변화가 전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일부 변화가 나타나면 후발적 일부 불일치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는 공시장부니까 이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겠죠.
따라서 변화가 나타났다면 불일치하게 될 테고 이 불일치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치시켜줘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일치시켜줘야 될 겁니다. 즉 일치시켜줘야 될 겁니다. 이 일치시키는 등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변경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후발적 불일치, 후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일치시키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를 변경등기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에 일부 불일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치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등기를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맞습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얘기할 겁니다. 부동산 표시사항에 변화가 나타나서 이를 일치시켜주는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변화가 나타났다면 이를 권리 변경 등기라고 얘기할 겁니다. 정보에 변화가 나타나서 등기부를 고치는 등기, 변경 등기, 변경 등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기에 변화가 나타났다면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여기에 변화가 나타났다면 즉 이름, 주민번호, 주소에 변화가 나타났다면 이것도 일치시켜줘야 되겠죠.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명인의 표시. 네, 맞죠.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네,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보에 일부 변화가 나타나서 이를 일치시켜주는 등기, 이를 변경등기, 변경등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후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일치시켜주는 등기가 뭐라고 해요? 변경등기, 변경등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한자 용어에서 그 의미를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정보에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등기부를 고치는 등기, 변경등기, 변경등기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되셨나요? 네. 그런데 처음부터 잘못 기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 기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시적 일부 불일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시적 일부 불일치. 처음부터 등기부에 기록이 될 때 일부 잘못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이를 원시적 일부 불일치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것도 일치시켜줘야 되겠죠? 일치시켜줘야 될 겁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처음부터 등기부에 잘못 기록이 됐기 때문에 등기부를 고쳐서 바로 잡는 등기, 경정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등기부를 고쳐서 고칠 경자예요. 등기부를 고쳐서 등기부를 바로 잡는 등기, 바를 정자입니다. 이를 경정 등기, 경정 등기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처음부터 일부 잘못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정등기 해야 되겠죠? 그 경정등기 이름은 뭐가 되겠습니까? 부동산 표시 경정등기라고 얘기할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처음부터 잘못 기록이 됐다면 고쳐서 바로 잡아야 되겠죠? 이를 권리 경정등기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에 처음부터 잘못 기록이 됐다면 이를 등기명의 표시 경정등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경과 경정은요 원시적 일부 불일치냐 후발적 일부 불일치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 되십니까? 하나 더 여기 보시면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고쳐서 변화가 있을 때 바로잡는 등기가 변경등기라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일부 불일치죠. 그때 고쳐서 바로잡는 등기가 경정등기라고 했죠. 그러면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만 변경이나 경정등기를 하는 겁니다. 전부 불일치가 돼버리면 이때는 전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때는 말소하고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불일치가 나타났을 때만 변경이나 경정등기를 해요. 이걸 뭘 얘기하느냐면 고치기 전과 고친 후, 고치기 전과 고친 후는 동일성이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변경이나 경정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동일성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말소 등기한 다음에 새롭게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경과 경정은 그 대전제가 동일성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이 그 대전제로 깔려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소유권에서 지상권으로 변경이나 경정 등기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는 갑부고 하나는 을구죠. 완전히 다른 권리죠. 따라서 이건 전부 불일치예요. 따라서 일부 불일치가 아니니까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이때는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등기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지상권에서 지역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변경이나 경정 안 됩니다. 이것도 완전히 다른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다. 맞습니까? 이것도 전부 불일치예요. 따라서 이때도 변경이나 경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요 등기를 말소하고 요 등기를 새로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권리의 종류가 바뀔 때는 일부 불일치가 아닙니다. 이건 전부 불일치예요. 따라서 종류가 바뀔 때는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전과 후가 반드시 동일성이 유지돼야지만, 즉 일부 불일치가 발생할 때만 변경이나 경정 등기하는 것이지 전부 불일치가 발생할 때는 그때는 변경이나 경정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는 무슨 등기? 경정 등기. 부동산 표시 경정 등기. 이 부분에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는 원시적 일부 불일치니까 경정 등기라고 그랬죠. 후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맞습니까? 이 부분에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는데 원시적이면 경정, 후발적이면 변경.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시적이면 경정, 후발적이면 변경. 그래서 변경과 경정의 차는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정 등기는 설명을 잘 안 해요. 왜? 그 차이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경 등기가. 그래서 변경 등기만 보통 설명하고 이제 경정 등기는 그 원시적 후발적이냐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요것만 차이가 있으니까 설명을 잘 안 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요.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보통 어느 경우에 발생하느냐면 요거 바뀌는 경우 있겠죠? 언제 바꾸겠습니까? 행정구역이 변경될 때. 맞습니까? 행정구역이 변경이 되면 무슨 등기 하겠습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또한 지번이 바뀐다면 당연히 무슨 등기 하겠습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건물을 분할한다면 무슨 등기 하겠습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할 겁니다. 맞습니까? 건물을 합병한다면 무슨 등기 하겠습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할 겁니다. 정확하게는 건물의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건물의 변경 등기를 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일부 건물을 신축한다면 이때도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할 겁니다. 정확하게는 건물.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부속 건물을 신축한다면 이때도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토지 경우를 보시면 토지를 분필한다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하겠죠. 맞습니까? 토지를 합병한다면 이때도 당연히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할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면적이 증감이 이루어진다면 이때도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할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토지가 일부 바다에 잠긴다면 이때도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들에 의해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사유들에 의해서. 맞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시면 지분이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바뀌면 소유권 변경 등기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존속기간이나 치료, 차입, 전세금이 바뀌면 무슨 등기 하겠습니까? 네? 권리 변경 등기를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채권액 이자 이율이 바뀐다면 당연히 권리 변경 등기를 할 겁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바뀔 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할 겁니다. 그렇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각종 등기의 종류들이 됩니다. 맞습니까?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렇다면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표제부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갑굴구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당연히 첫 번째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이루어질 때 단독 신청이겠습니까? 공동 신청이겠습니까?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는다고 했죠. 따라서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세 번째,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뭘까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장 정보가 될 겁니다. 왜요? 이 부동산 표시 사항은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적공보, 토지는 지적공보, 건물은 건축물 대장, 통틀어서 대장이 될 겁니다. 대장 정보가 가장 중요한 첨부 정보가 될 겁니다. 이런 거 외우시는 게 아니라 뽑아내는 겁니다. 네 번째,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무조건 주등기합니다. 왜냐하면 등기예규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종이로 된 등기부에서는 부기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산 등기부의 경우에는 무조건 주등기합니다. 숫자가 몇 개가 나온다고요? 1개. 그렇죠. 무조건 주등기, 독립등기에 의해서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것만 아셔도 대부분 특정이 될 겁니다.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권리 변경 등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갑굴구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표제부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갑굴구겠죠. 소유권에 관한 변경 등기일 때는 갑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변경 등기가 이루어질 때는 을구에. 맞습니까? 두 번째, 이 권리 변경 등기는 단독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일까요? 권리 변경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자,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금액이 5억에서 7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의 내용이 바뀐 거죠. 그러면 이 전세 금액이 5억에서 7억으로 바뀌게 되면 전세권 변경 등기를 하게 될 텐데, 이 전세권 변경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을은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될 테고 전세권을 취득할 겁니다. 전세 금액은 5억입니다. 그런데 이 5억에 2억이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몇 억이 됩니까? 7억. 그렇죠. 이 전세권 변경 등기가 이루어질 텐데 5억에서 7억으로 바뀔 때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힌트. 등기부만 놓고 판단합니다. 등기부 하나만 놓고 판단합니다. 돈이 오고 가는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갑입니까? 을입니까? 5억에서 7억으로 바뀔 때 을입니까? 갑입니까? 을입니다. 등기 권리자입니다. 얘가 등기 의무자예요. 그 이유는 처음에 5억으로 등기부에 기록이 됐을 때는 전세기간이 종료돼서 전세권 소멸될 때 이 을은 얼마로 받아갑니까? 5억. 그런데 7억으로 바뀌면 얼마를 받아갈 수가 있습니까? 등기부만 놓고 볼 때 7억. 맞습니까? 그 전에 2억을 을은 갑에게 지불해야 되겠죠? 그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건 민법에서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만 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처음에는 5억을 반환 받아가다가 나중에는 7억으로 반환 받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을이 이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을이 등기 권리자예요. 그래서 여하간 이 권리 변경 등기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둘이 다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독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일까요? 세 번째,
이 권리 변경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잘못 얘기했네. 이 권리 변경 등기는 첨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뭘까요? 5억에서 7억으로 바뀔 때 갑이나 을이 멋대로 이거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까? 없겠죠. 갑과 을은 합의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합의가 뭡니까? 계약. 따라서 가장 중요한 첨부 정보는 뭐겠습니까? 계약서. 그렇죠. 그래서 등기원인 증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계약서. 등기원인 증명정보 이렇게 불러요.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건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이 권리 변경 등기는 주등기에 의하는 것인가 부기등기에 의하는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칙은 부기등기입니다. 그런데 주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거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갑은 소유권자예요.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을은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될 테고 전세권을 취득했을 겁니다. 전세금은 5억입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등기가 될 텐데 갑구이겠습니까? 을구겠습니까? 네, 을구겠죠. 1번 전세권 설정 전세금액 얼마? 5억. 그리고 전세권자는 을 이렇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갑이 을에게 전세금액을 올려달라고 요구합니다. 2억 더. 그러면 전세권의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죠. 그래서 1번 전세권을 변경하겠다라고 공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5억에서 이제 얼마로 바뀌었습니까? 7억. 그리고 요거를 지워요. 그리고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와 이 등기는 다른 등기입니까? 같은 등기입니까? 같은 등기인데 내용만 바뀌었을 뿐이죠. 따라서 동일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슨 등기합니까? 부기 등기를 하는 겁니다. 부기 등기 지난 시간에 했죠. 두 가지 경우 한다고. 첫 번째 주등기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두 번째 동일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그렇죠. 따라서 1-1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원칙이 부기등기라는 겁니다. 권리변경 등기는 원칙이 뭐라고요? 부기등기. 그런데 이런 경우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갑은 다시 하죠. 네. 갑은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을은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될 테고 전세권을 취득했습니다. 전세 금액은 5억이에요. 5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1순위로 설정이 됐고 그 이후에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병은 두 번째로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될 테고 저당권을 취득했을 겁니다. 빌려준 돈은 2억입니다. 이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전세금액 올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올려달라고 요구했냐면 2억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병은 손해가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네,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이 2억이 기존의 5억과 같은 순위가 유지가 된다면 이 5억은 1순위였죠. 근데 같은 순위가 유지가 된다면 이것도 1순위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병은 손해가 발생합니까? 이거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죠. 왜? 5억과 2억 둘 다 이 병보다 선순위가 돼버리니까. 맞습니까? 같은 순위가 유지가 된다면 이건 이제 이 병에게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순위 유지에 대해서 후순위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승낙이 있다면 같은 순위 유지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무슨 등기할까요?
부기등기. 그 다음에 같은 순위 유지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병에 승낙이 없다면 같은 순위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을 텐데 이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상 이해관계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승낙이 있을 때는 부기등기, 승낙이 없을 때는 주등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승낙이 있는 경우. 그러면 1번 전세건 설정 전세금액 5억을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는 2번 저당권 설정 2억 그 다음에 평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후순위 권리자 즉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기 때문에 여기 1번 전세권에 변경이 있다고 공시하고 이제 얼마가 됩니까? 7억.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지웁니다. 그리고 승낙이 있으니까 여기에 붙여서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승낙이 없게 되면 달라집니다. (1번) 전세권 설정 5억 그 다음에 을 2번 저당권 설정 2억 그 다음에 평 그 다음에 1번 전세권을 변경하겠다라고 공시하죠. 그 다음에 승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요 2억은 병보다 선순입니까? 후순입니까? 후순이죠. 이때는 무슨 등기 한다고 했습니까? 주등기. 3번 1번 전세권 변경 2억 그 다음에 이 정도 쓰면 될 겁니다. 이때 요거 지울까요? 안 지울까요? 안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절차에 넘어갔을 때 요거는 병의 선순위가 되는 것이고 추가된 2억은 병의 후순위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돼요. 요걸 좀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 손해가 발생하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 있다면 순위가 유지가 되니까 부기등기. 맞습니까?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 없다면 순위가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주등기. 이걸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뭐라고요? 부기등기지만 주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후순위자가 아예 없을 때는 무조건 무슨 등기? 그때는 무조건 부기등기예요.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니까. 하지만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 즉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주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부기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등기명의 표시변경 등기. 이 등기명의 표시변경 등기는 갑구을구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표제부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권리자가 등기명인 아닙니까? 갑구에서 이루어집니까? 네. 소유권의 등기명의는 갑구에 기록되겠죠.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뭐 이런 권리의 등기명의는 어디에 기록되겠습니까? 을구. 그렇죠. 따라서 이 등기명의 표시변경 등기는 갑구이거나 아니면 을구에서 이루어지는 등기지 표제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이 등기명의 표시변경 등기는 단독 신청일까요? 아니면 공동 신청일까요?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자가 존재합니까? 이름 바뀔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번호 바뀔 때, 주소 바뀔 때. 그럼 이건 권리의 상실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죠? 없습니다. 등기부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름 바뀔 때, 주민번호 바뀔 때, 주소가 바뀔 때 하는 등기가 등기명의 표시변경 등기예요. 그러면 권리 상실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부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등기명의 표시변경 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돼야 될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뭘까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나와 있는 공적인 서류 하나 있는데 뭘까요? 네? 주민등록표 등초번입니다. 그렇죠? 동사무소에서 발급되는 거. 거기에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다 나와 있죠? 네. 주민등록표 등초번. 이게 가장 중요한 첨부 정보가 될 겁니다. 왜? 여기에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현재 이름, 현재 주민번호, 현재 주소가 다 기록되어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뀌는 등기예요. 그러면 주체가 바뀌는 겁니까? 즉 사람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까? 따라서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주등기 하겠습니까? 부기등기 하겠습니까? 네, 부기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뭐 외우실 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외우실 건 거의 없어요. 책을 보겠습니다. 307쪽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나와 있고요.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먼저 나와 있네요. 토지 표시 변경 등기 나와 있고요. 다 설명됐습니다. 뭐가 바뀔 때 하는 등기입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바뀔 때 이루어지는 등기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행정구역이 변경되거나 지번이 변경되거나 분필이 되거나 합필이 되거나 분합필이 되거나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그때 이루어진 등기가 바로 부동산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셔도 돼요. 거의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314쪽을 보시면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나오죠.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나올 겁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건물 표시 변경 등기가 나올 텐데요. 소재, 대지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이 바뀔 때 이루어지는 등기가 당연히 건물 표시 변경 등기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 설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323쪽을 보시면 멸실 등기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좀 보겠습니다. 개념만 보시면 돼요. 여기 부동산이 존재하고요. 부동산이 존재하고 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는 표제부, 갑구, 을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 건물의 객관적인 사실은 이 등기부에 어디에 기록되겠습니까? 표제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부동산의 객관적 사실은 표제부에 기록되겠죠. 건물일 때는 소재, 대지지번, 종류, 구조, 면적. 토지일 때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를 멸실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동산이 없어졌을 때 멸실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물이 멸실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겠습니까? 그렇죠. 화재 또는 새로 짓기 위해서 부시는 경우도 있겠죠. 맞습니까? 그때는 건물이 멸실될 겁니다. 토지가 멸실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 있겠습니까? 바다에 잠기는 경우. 맞습니까? 그때도 멸실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러한 객관적 사실, 즉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기록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졌으니까 기록될 여지가 없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표제부에 멸실 사실을 기록해야 됩니다. 이를 멸실 등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소재, 대지지번, 종류, 구조, 면적,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록되는 표제부에 멸실되었다는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를 멸시등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부동산 멸실등기가 나오고요. 하나는 기억하시죠? 이 멸실등기는 표제부 갑골구 중에서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표제부. 이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가 멸실등기니까 단독 신청이겠습니까? 공동 신청이겠습니까? 당연히 단독 신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더, 표제부 등기는 무조건 주등기에 의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멸실 등기는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주등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다 이게 뭐라 그럴까 톱니바퀴처럼 막 이게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는데 325쪽을 보시면 경정등기가 나오죠. 경정등기. 원시적 일부 불일치 경정등기. 후발적 일부 불일치 뭐라고요? 변경등기. 그 다음에 경전 전과 경정 후는 반드시 동일성이 유지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329쪽에) 등기간의 가호로 등기 착오 유류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별표 하나 쳐놓으십니다. 별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건 좀 어렵고 출제가 될 여지가 높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335쪽을 보십니다. 335쪽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를 보시는데요. 갑구을구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죠. 맞습니까? 따라서 갑구을구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들을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부르고 그 절차가 권리에 관한 등기의 절차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권리 변경 등기 설명됐죠. 권리 변경 등기 핵심만 알고 계시면 돼요. 첫 번째, 갑구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표제부에서 이루어집니까? 갑구을구. 그렇죠. 단독 신청입니까? 공동 신청입니까? 공동 신청. 가장 중요한 첨부 정보는 뭐라고요? 등기원인 증명정보. 그렇죠. 그 다음에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원칙은 부기등기. 그렇죠. 다만 주등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때는 그때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다면 그때는 주등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출제가 되는 것은 이거예요. 권리 변경 등기는 출제가 이루어지는데요. 다른 건 출제가 잘 안 돼요. 하지만 권리 변경 등기는 출제가 이루어지는데 출제가 되는 등기는 요겁니다.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요거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이 337쪽에 등기의 형식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별표 하나 쳐두십니다. 337쪽에 중간에 4번 등기의 형식 나와 있습니까? 거기 별표 하나 쳐두시면 돼요. 설명드린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 설명이 됐어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뀔 때 하는 등기가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죠. 갑구을구입니까? 표제부입니까? 갑구을구. 그렇죠.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단독 신청. 가장 중요한 첨부 정보는 뭡니까? 주민등록표, 등초번. 그렇죠. 그 다음에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동일성 표현해야 되니까 무조건 부기등기. 그렇죠. 무조건 부기등기. 표제부는 무조건 주등기라고 했죠.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무조건 부기등기. 권리 변경 등기는 원칙은 부기, 예외 주등기. 이렇게 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건 안 나와요. 네. 이제 340쪽에 말소 등기를 볼 겁니다. 말소 등기. 쉬었다가 할까요?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